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다? 방정식을 함수를 방정식으로. 10번은 포물선이 A 값이 바뀜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직선에 접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포물선이 어떤 직선에 항상 접한다가 무슨 뜻이냐면은 A가 0일 때의 포물선, A가 1일 때의 포물선, A가 2일 때의 포물선, 이런 식으로 A 값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일정한 직선에 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어느 A 값과 계산을 해도 교점은 한 개만 나온다 라는 거니까 둘을 연립했을 때 방정식은 중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2차 함수의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a제곱 빼기 1이라는 값과 1차 함수의 y값 mx 더하기 n을 같다고 넣고 풀었을 때 이 방정식은 항상 중분을 하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2항에서 정리해 볼게요. 일단 x제곱에 1차항이 마이너스 2ax랑 마이너스 mx 두 개가 1차항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묶어주면은 2a 더하기 m의 x 될 거예요. 1차항은 이렇게 될 거고, 상수항은 a제곱 빼기 1에다가 뭐 n이 2항 돼서 넘어간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이제 상수항이 정리가 되겠죠? 요 2차 방정식이 항상 그림 몇 개가 나와야 한다? 한 개가 나와야 돼요. 2차 방정식 실근 한 개만 나오려면 중분 가는 거니까 뭐? 판별식이 0 나와야겠죠. 판별식은 어떻게 나오죠? 2a 더하기 m의 제곱에서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뒤에 있는 상수항 a 제곱 빼기 1 빼기 n. 이게 이제 항상 0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점이 한 개만 나오는 거니까. 식을 전개하면은 이게 이제 4a 제곱 더하기 4am 더하기 m제곱에 뒤에 거 분배하면은 마이너스 4a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n이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소거되는 게 보이죠? 4a 제곱과 마이너스 4a 제곱이 소거됩니다. 그게 지워지고요. 남아있는 이렇게 생긴 긴 모양 하나 나오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a 값에 관계없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 값에 관계없이란 말, 항등식에서 배웠던 표현 방법입니다. 뭐 하는 얘기죠? 이렇게 묶어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a가 있는 건 누굽니까? 여기 남아있는 것 중에 얘밖에 없네? 4m. a가 없는 건요? m제곱 더하기 4 더하기 4n이네요. 식이 이렇게 바뀔 거고요. 이해가죠? 따라서 a 값에 관계없이 요 등식에 성립하려면 요것도 0 나와야 되고요. 요것도 0 나와야 되는 거죠. 따라서 4m이 0이니까 m은 0. m 0 대입하면은 0 더하기 4 더하기 4n도 0 나오려면 n 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 따라서 m은 0, n은 마이너스 1. 실제로 저 직선은 이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이 되겠네요. 실제로는. 그렇죠? 실제로는 이런 직선이 겁니다. 요 직선은 이제 a가 바뀐다 하더라도 2차 함수가 항상 접하게 만들어주는 직선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 가죠? 상황이 지금 항상 뭐 하는 거다? 그래프를 방정식으로 11번 포물선이 직선과 일사분면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것도 상황을 살짝 그려본다면은 포물선이 직선과 만났어요.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둘 다 일사분면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x축, y축이 이렇게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이런 식이죠. 포물선과 일차함수가 두 점에서 만났는데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둘 다 일사분면이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일차함수가 y는 x 더하기 1이죠? 이런 건 알 것 같은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점 중에 왼쪽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오른쪽 교점의 x좌표가 베타면 요 y좌표는 당연히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라고 할 겁니다. 이건 이해하죠? x좌표가 둘 다 알파 베타라면 y좌표는 어쨌든 직선이 한 점들이니까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1 나올 텐데요. 이 네 개가 다 양수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일사분면점이 되겠죠. 이해가요? 요 x에서 둘도 양수, y도 둘도 양수. 그래 일사분면점이니까. 그렇죠?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결국은 뭐예요? 종합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양수 나오면 돼요. 이게 양수면은 뭐 얘도 양수 나오는 거 당연한 거니까.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바꿔 말한다면 두 함수를 연립한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의 연립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어져 있는 이차함수 x제곱 빼기 2k 빼기 1의 x 더하기 2k 더하기 4는 x 더하기 이렇게 놓고 푸는 거고요. 이해가요? 이해한다고 치면 여기 보면 이거 보입니까? 이거 더하기 1x 보여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x니까 더하기 1x 이쪽도 더하기 1x 소거됩니다. 이 x가 이거 마이너스 5 하나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x제곱 빼기 2kx 되겠네. 1차항이 그 다음에 1까지 이항하면은 상수항이 2k 더하기 3 되겠구나. 이거 이해가죠? 요거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거라는 얘기죠. 그냥 두근도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근입니다. 이해가요? 2차원식의 서로 다른 두근이 모두 양수 나와야 한다. 이해가요? 근의 분리의 일종 중에 하나로 일단 서로 다른 근이 나왔으니까 판별식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고요. 두 근의 합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두 근의 곱도 항상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세 개를 모두 만족시킨다면 서로 다른 두 근이 다 양수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뭐라고요? 두 근이 모두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라는 얘기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만족하면 됩니다. 판별식도 양수, 합도 양수, 곱도 양수. 판별식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4k제곱이죠? 빼기 4 곱하기에 2k 더하기 3이에요. 이 양수 나오면 되는 거예요. 4로 나누는 거 편리하겠죠? 4분의 1은 얼마입니까? k제곱 4 없어졌으니까 마이너스 2k 빼기 3만 남겠네. 이 양수하면 되는 겁니다. 2차 부등식을 풀면은 귀찮아.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거 이해가죠? 따라서 k 값을 보니까 3보다 크던가 마이너스보다 크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 요 첫 번째 범위와 두 근의 합공식은 뭐죠? 합공식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 이해가요? 2k죠? 네. 2k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k는 양수. 이해가요? 두 근의 합공식 때문에 두 번째 k의 범위가.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양수죠. 곱 공식은 뭐죠? a분의 c 2k 더하기 3이죠. 2k 더하기 3이 0 나와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2분 3보다 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부등식. 이해가죠? 저 세 개 판별식이 0보다 커요. 두 근의 합도 0보다 커요. 두 근의 곱도 0보다 커요를 통해서 세 개의 k의 범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셋 다 만족시키는 걸 찾는 거니까 3보다 크고 마이너스가 작아요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0보다 커요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여기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커요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 개가 모두 겹치는 곳이 여기네요. 보여요? 세 개 겹치는 거. 따라서 k의 범위는 3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서 둘 다 교점이 일사분면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12번.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PQ라 하고.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적당히 그리시라고 했고요. 그림을 첫 방에 잘 못 그려서 두 번, 세 번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수 보정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일단 포물선이요. 그 꼭지점이 0,A인 거 이해 가나요? 뭔 말이냐면은 포물선의 꼭지점이요. Y축 위에 있어요. 혹시 이거 이해 갔어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꼭지점이 0,A니까 포물선이 Y축에 있습니다. 이해 가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포물선은 일단 어떻게 나온다고? 뭐 A가 양수인지 무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냥 대충 그릴게요. 뭐 이거 되게 신경 쓸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이런 포물선 하나 있고요. 자, 직선이 y는 bx 더하기 1이래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y 절편이 1인 걸 알죠? 그러니까 y축과 만나는 곳은 1이에요. 1이 얘보다 높은 곳에 있을지 낮은 곳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에다 그리면은 두 점에서 만나기 힘들게 될 거야. 그치? 아래쪽 만나기 좀 더 그리기 편할 테니까 뭐 적당한 거 한 거 잡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시면은 보다시피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확인하기 쉬울 겁니다. 이해가요? 자, 근데 포물선식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고 직선의 식은 y는 bx 더하기 1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 b는 유리수래요. 그리고 교점 중에 한 x좌표 얘가요 1 더하기 루트 3이랍니다. 만나는 두 점을 일단 PQ라 하고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점 여기네. 그치? 여기를 R이라고 하는 거고요. R PQ는 뭐 누가 P고 누가 Q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가 P고 하나가 Q란 얘기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포물선이 직선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 하고 누가 P고 누가 Q인지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포물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 하자. 근데 P점의 X좌표가 1 더하기 루트 3 나온대요. 교점의 X좌표는 뭐랑 같은 거다? 이거 연립한 방정식에 해당한다. 그쵸? 연립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는 BX 더하기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쵸? 우변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뭐가 되죠?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빼기 A는요. 이 방정식의 한근이 얼마라고요? 1 더하기 루트 3인 거죠. 자, 저번 시간에 했나? 또 한 걸로 기억하는데 A, B는 분명히 유리수예요. 유리수, 1도 유리수, 요거 X제곱 계수, 요거 1도 유리수. 다 유리수 계수입니다. 근데 왜 유리수 세상이 아닌 무리수군이 나왔을까라고 하면 또 한 번이 뭐 나온다 그랬어? 얘랑 혈대 모양으로 뭐 나온다고? 1 빼기 루트 3. 이해가요? 그래서 한근이 1 더하기 3이니까 다른 한근이 자연스럽게 1 빼기 3이 나올 것이고 요게 대략 1.7 정도인 걸 감안하면은 요건 2.7 요거는 마이너스 0.7이네. 그치? 그러니까 요게 양수 쪽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1 더하기 3이고요 여기가 음수 쪽 여기 1 빼기 3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제 P인 거죠. 문제상에서. 그쵸? P의 X좌표가 1 더하기 3이니까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거예요. 상황. 이해 갔어요? 나 혼자 신났죠? 아이 신난다. 고등학교 거 할 때는 조금 신나. 중학교 거 하면 좀 신이 안 나. 중학교 거 하면 애들이 수업을 안 들어. 다 지들 혼자 이렇게 풀고 있어. 설명이 안 해도 쉽다 이거지. 고등학교 거는 어때? 설명 들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열심히 들으면 뭔가 그런 니들 그런 맛이 있다는 거 모를 거야. 딱 설명 초등학생들은 중학생들은 수업하면 안 봐요. 자기 혼자 들고. 아니 썩을. 이해가면요. 문제가 뭘 구하는 거냐면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래요. PQR 이거네 이거 이 넓이. 이해가죠? 이 넓이 찾는 거예요. 삼각형 넓이. 자, 근데 이거를 구하려면 일단 A값 B값도 알고 막 그래야겠네. A값 B값 같은 경우. 근데 사실 이 문제는
B값은 알 필요가 없고 A값 알면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IG로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잘 들어 이놈식들아. 지금 저 삼각형만 따로 볼게. 이렇게 X축, Y축이 있고 R점, Q점, P점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끝이 이렇게 있잖아. 삼각형이. 너희들은 그거 공식 혹시 배웠나 모르겠네요. 사선 공식이라고. 사선 공식이라고 해가지고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공식이 있어요. 저기 아마 개념센에 직선 후반 부분에 나올 겁니다. 그거. 뭐 그거 나중에 증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공식도 있는데요. 그 공식으로 풀 수도 있긴 한데 그 공식 쓰기 좀 빡세요. 좀 힘들어요. 살짝 마인드를 바꿔봅시다. 요 삼각형 넓이를요.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을 보자고요. 이해가요? 삼각형 PQR의 넓이를 이렇게 두 개의 흰색과 주황의 합을 볼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흰색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라고 하면요. 흰색 넓이를요. 요게 밑변, 요게 높이. 이해가요? 주황색 넓이는요. 똑같이 요게 밑변이고 요게 높이에요. 이해가요? 두 개를 합치면 이제 삼각형 PQ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요 길이는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길이는 여기 2차 함수 y 절편이 a죠. 여기는 1이에요. 이거 절편이 1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는 여기 길이가 이제 a 빼기 1 나올 겁니다. 요 길이는. 이해가요? 요 파란 길이가 a 빼기 1 나와요. 여기 밑변이죠. a는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두근을 아니까 두근을 곱한 게 뭐죠? 두근 곱 1 빼기 3이랑 1 더하기 3 곱하는 거. 두근의 곱은 근과 기의 수와 연계에 의해서 1분의 2거, 즉 1 빼기 a 나오거든요. 그쵸?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지? 이게 1 빼기 a 나오면 a가 얼마겠어? 3일 거예요. 그쵸? a 값은 금방 구할 수 있거든요. 3이라고. 요 길은 이제 실제로 2가 되겠죠. 여기가 2. 그쵸? 밑변을 2로 보고 요걸 높이를 본다고 할 때 요 높이는요. 결국 이 점에 x 좌표랑 관련이 있을 거예요. x 좌표는 이미 구했거든 여기. 야 근데 이게 참고 이게 음수야 이게 얘들아. 이게 음수야 참고로. 그러니까 높이는 음수수도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높이는 얼마나 써야겠어? 이거의 절대값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 실제 길이는 얼마로 쓰는 거냐면은 여기 절대값. 즉 루트 3 빼기 1입니다. 그러니까 왼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요거 2로 보고요. 요 파란색 성분의 길이 요거 2. 높이는 요 높이. 루트 3 빼기 1 이렇게 보시는 거죠. 왼쪽 삼각형 넓이는. 이해가요? 오른쪽 넓이는 마찬가지로 밑변 똑같은 거니까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2고요. 높이는 요거는 결국 이 점의 x 좌표값 얼마? 얘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해가요? 따라서 왼쪽 넓이는 보다시피 루트 3 빼기 1이고 오른쪽 넓이는 1 더하기 3이니까 두 개 합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2 루트 3이라는 넓이가 나오겠죠. 이해가요? 네. 재밌어요? 더럽게 재미없어요? 흥미진진해요? 내가 이렇게 풀어준 거를 보고 여러분이 다 반드시 따라 해봐야 됩니다. 흉내내봐야 돼요. 아 이해했어 랑 나 이거 알아는 달라요. 이해는 금방금방 합니다.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 3시간 동안 강의를 들어 해도 이해는 다 한다 이거죠. 문제는 그 2시간 3시간 강의한 거를 과연 100% 기억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랑 기억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재미있는 뭐 인터넷에 있는 뭐 누구누구의 특강 뭐 우리나라의 역사 뭐 이런 거 알잖아. 뭐 유명한 뭐 땡땡 강사가 나와가지고 뭐 조선시대 뭐 역사 얘기를 짧게 한 30분 동안 쭉 해주면은 그거 재밌죠. 아 저게 드라마 뭐랑 관련이 있구나.
저게 영어와 뭐랑 관련이 있구나 하면서 재밌게 볼 겁니다. 재밌게 보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커서 쳐도 그걸 기억하는 거랑은 별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듣고 이해 갔어 이거랑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 이렇게 풀 수 있겠어 라는 다를 거니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13번 이거는 아마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이게 옛날 무슨 모의고사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난 2학년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이차함수 하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의 이차함수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 하나가 이렇게 통과하나 봐요. y는 2x 더하기 k. 그래서 교점 두 개가 생겼어요. 그쵸? 왼쪽 아래에 있는 게 a, 오른쪽 위에 있는 게 b입니다. 얘가 a고 얘가 b인데요. 교점에서 각각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닮음인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온 거 보이죠? 요 직각삼각형이랑 요 직각삼각형이랑 넓이를 합하면 넓이의 합이 4가 된대요. 이 넓이의 합이 4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럴 때 과연 K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소 좀 황당한 문제입니다. 이해가요? 저 삼각형 넓이 합이 4가 나온다면 과연 K는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몇 가지 얘기를 먼저 할까? 좀 하다가 도중에 할까? 일단 교점 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에서 일단 두 점 A, B에서 만난다. 교점 A, B란 말이 나왔는데 교점을 구한다고 치면은 저 2차 함수랑 저 1차 함수를 연립해야 될 거예요. 그쵸? 연립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 Y랑 이 Y랑 같다. 그래서 2x 더하기 k랑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이랑 같다. 이해하면은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빼기 3요. 근데 이게 보다시피 문자 k가 등장하는 바람에 인수분해는 당연히 안 될 뿐더러 근의 공식을 쓴다고 치면은 근도 모양이 더러워집니다. 이럴 때는 아싸리 그냥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하자. 이 방법이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풀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자꾸 안 풀리잖아요. 그죠? K가 저기 예를 들어서 저게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면 상관없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양이다 보니까 부등하게 쓴다면은 근해공식 써야 돼요. 그러면 힘들어지겠죠. 막 루트가 나와서 복잡할 테니까. 그럴 때 이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다시피 다른 문제를 쓰는 방법인데요.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해서 일단 편의상 F와 왼쪽 여기를 알파로 놓고요. 여기를 베타로 놓을게요. 일단 요거 이해갑니까? 교점의 X좌표랑 같은 거니까 이해가요? 저 방금 식의 두근은 결국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랑 같은 거니까 편의상 왼쪽에 알파 오른쪽에 베타로 놓을게요. 저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죠? 일명 X절편 여기도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쵸? K라는 문자가 등장하겠지만 여기 절편 뭡니까? Y에다가 0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X절편이니까 그럼 2X 더하기 K는 0 X 얼마? 마이너스 2분의 K죠 여기가. 이해가요? 일단 문자가 일단 많아요. 알파, 베타, K 세 개로 풀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좀 빡세고요. 저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저 직선 1차 함수는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얼마죠? 2죠. 이해가요? 기울기 2. 노란색 직선 기울기 2잖아. 그치? 이게 무슨 뜻이야? 요거랑 1대1라는 얘기야. 1대1. 그치? 이해가니? 밑변과 높이의 비는 1대2예요. 그러면은
요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넓이. 위에 있는 넓이. 요 밑변의 길이야 당연히 베타에서 저 마이너스 2분의 k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요 밑변의 길이인 건 이해 가요? 눈금이 베타와 마이너스 2분의 k니까 이게 빼면 돼요. 이렇게. 요 밑변이거든요. 높이는요. 요거 2배입니다. 길이가 2니까요. 이해가? 이게 밑변이냐면 높이는 뭐라고? 이거 2배라고요. 따라서 넓이는 이거의 제곱입니다. 이거 이해 갈까요? 넓이. 뭐라는 거야, 에이씨. 야, 직각삼각형의 길이가 얼마라고? 밑변의 길이 2잖아, 2. 이거 2 아니야? 2? 기울기 2? 이게 이해 가요? 기울기 2? 기울기 이런 거 아니야? 여기 1대2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높이 2A니까 뭐야? A 제곱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뭐랑 같은 거야 이 넓이는? 밑변의 요 길이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이해 가요? 그럼 이 거꾸로 되어 있는 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 길이 얼마예요? 요 길이 요거 녹색 길이 보여요? 녹색 길이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희들 책에서 RP, PR의 길이 응? 이거 PR이잖아 그치? PR의 길이 구할 수 있겠어요? PR의 길이? PR X가 좀 큰 거에서 잠깐 빼면 돼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K에서 알파 빼면 된다고요 이거 이해 가요? PR의 길이?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기울기 똑같은 게 있잖아 그럼 요거의 2배가 이거 아닌가? 그러니까 요 왼쪽 삼각형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요거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삼각형 넓이는 요거의 제곱이 된다고요. 이해 가요? 그래서 삼각형 2개의 넓이의 합이라는 건요. 뭐예요, 결국은? 오른쪽 넓이 베타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이랑 왼쪽 넓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이랑 더하는 거라고. 이해가? 오른쪽 넓이 요거 제곱이랑 왼쪽 넓이 요거 제곱 더하는 거라고. 이거 뭐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붙일게요. 알파 더하기 2분의 k의 제곱을 붙일게요. 이게 4라는 얘기야 결국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해가요? 삼각형 넓이의 합이 4예요를 식으로 쓴 게 이겁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 k는 이런 관계에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두분의 합. 뭐예요? 마이너스 2. 두분의 곱. 뭐예요? k 빼기 3. 이해가죠? 아? 이거 전개하면 뭐 나올까? 잘 봐봐. 이거 전개하면 일단 알파 제곱 나오는 거 이해가니? 앞에서는 베타 제곱 나올 거고. 그치? 잘 봐봐. 2배의 알파 2분의 k니까 알파 k 나올 거예요. 뒤에서 전개하면. 이해가요? 알파 k. 이 앞에서는 베타 k 나올 거고요. 이해가요?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이해가요? 전개하면 4분의 k제곱 더하기 4분의 k제곱 해서 2분의 k제곱 은 3. 준식을 전개하면 또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해가요? 가요 안 가요? 이제 이거 세 개를 풀면 된다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는 k 빼기 3이고 요거는 4고 연립하면 k가 나온다 이거죠. 가요 안 가요? 복잡하죠 식이. 여기 보면은 이거 나오네. 이거 유명한 거 제곱 더하기 저기 뭐였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뭐였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뭐한다? 2 알파 베타 뺀다. 그치?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고요. 빼기 2 알파 베타. 이거 2배를 빼는 거예요. 2배의 k 빼기 3을 빼는 거니까 얼마가 돼 이게? 10 빼기 k? 됐어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뭐라고? 10 빼기 2k이고요. 더하기 요건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k네. 게다가 뒤에 뭐? 2분의 k제곱을 더한 게 얼마다? 4다라고 하는 이야 드디어 나왔죠? k에 대한 2차 방식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보면 k 나오겠구만 그치? 네? k
나오겠죠? 아, 분수라서 꼴 보기 싫다. 20 곱할게요. 그러면 얼마야? 이거 일단 상수항 2하면 6이니까 2배 하면 12가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4K니까 마이너스 8K 될 거고 2차항은 K 되고 은 0 나오죠. 네, 이렇게 2차항씩 나온다 이거야. 6, 2 이게 K 빼기 6과 K 빼기 2로 인수가 될 거고요. 따라서 K 값은 6 또는 2가 나오겠네요. 그쵸?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자, 근데 이 모든 일들은 여기 중간에 나왔던 요거 2차 방정식의 두고는 알파 베타를 하자. 알파 베타가 교점이 나와야 이런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즉 저 방정식이 뭐를 가져야 된다? 실근을 가져야 돼요. 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판별식이 여기가 커야 되는 거죠. 저 2차 방정식이 누구였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k 빼기 3은요. 저 방정식에 판별식이 양수가 나와야 돼요. 판별식이 누구죠? 2의 제곱 4 빼기 4 곱하기에 k 빼기 3이 0보다 커야 돼요. 4로 나누면 4분의 b 값인 1 빼기에 k 빼기 3이 0보다 커야 돼요. 4 빼기 k가 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k는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 두 값 중에 4보다 작은 2라는 이 값이 이제 실제로 구하는 값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요? 자, 이 문제는 아마 내가 봤을 때 한 3번은 더 풀어야 조금 감을 잡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조금 많이 길고 계산도 복잡하고 중간에 이제 조금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이게 밑변 길이 제곱이랑 같은 거구나. 기울기가 2짜리니까 그런 거를 좀 캐치해서 풀어야 되는 조금 복잡함이 섞여 있고 이게 아마 모의고사 문제였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을 종종 출제합니다.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공부를 따로 해야 될 정도로 좀 힘들어요. 학교 내신 교재로는 택도 없어. 그래서 니들은 이제 뭐 된 거야? 잣된 거야. 14번 이거 하려면은 이거 좀 그러네. 어떡하지? 14번은 이건 지금 할 때가 아니긴 한데 사실은 그냥 외울래? 절대값 x제곱 빼기 2 x 더하기 k랑 같아요. 서로 다른 수식. 우리의 목표가 뭐였죠? 요 신다원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은 함수를 방정식을 함수로 해요. 지금은 방정식입니다. 왜? 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방정식이잖아요. 방정식이 주식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이거를 만약에 함수로 바꾼다면 어떤 내용이 되겠어요?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이 두 개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걸 그래프를 못 그려요. 애들이 아직 안 배워서. 오른쪽에 있는 건 1차 함수, 대충 그냥 기울기 1짜리니까 대충 45도 이렇게 기울어진 직선이구나. 하면 될 텐데, 왼쪽 건 못 그려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 그리기. 그래서, 원래 이거 하려면은 너희들 저기 대칭이동 이거 배워야 되거든요? 대칭이동은 참고로 이 개념센 맨 마지막에 나와요.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도형이동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설명이 좀 애매해서 일단은 그냥 외운다라고 해주세요. 외운다라고. 알겠죠? 일단은 나중에 도형이동 배우고 나서 해보세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2차 함수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렇게 어떤 함수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면요 절대값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y는 절대값 fx 얘는 어떻게 그리니라고 해서 이제 요령이 이렇습니다. 요령을 잘 들어보세요. 요령이 이렇습니다. x축, 자 원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쵸? 그러면요 윗부분, x축 윗부분은 일단 그대로 그리시고요. 이렇게 x축 아래 부분이 요만큼 부분은
이렇게 대칭 그립니다. 그래프를. 즉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요거를 납득을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이제 대칭에 관련된 거라서 아직은 여러분이 안 배웠을 것 같아요. 사실 대칭 배우고 나서나 풀어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좀 약간 아쉽긴 하네요, 일단.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한다라는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그리는 일종의 룰 같은 게 있습니다. 나중에 한 4가지 혹은 5가지 배우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자세하게 배우시도 하고 일단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일단 알고 있으세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윗부분은 일단 그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대신에 아랫부분, X축 아랫부분은 어떻게 그려라? 뒤집어서 그려라.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이해 갔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할 겁니다. 원래 이거 뭐라고요? 보다시피 이거 원래 이거 방정식이에요. 그쵸? 문제는 방정식 내용 아니에요? 실그 이런 말 나오는 방정식 아닌가? 그치? 이걸 우리가 함수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꿔치기 할 거예요. y는 절대값 x제곱 빼기 1이라는 그래프와 y는 x 더하기 k라고 하는 1차 함수가 교점이 2개다. 이렇게 바꿔치기 할 거예요. 이해 가요? 이렇게 바꿔치기 할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가죠? 자, 그러면 근데 절대값이 없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죠, 모양이? 여러분, 이게 절대값이 없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y는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 어떻게 나오죠? 꼭 t점이 0,-1이고 그치? 절표는 x표 하나가 1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 나올 거예요. 이해 가요? 그래프가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요 안 가요? 원래 이게 절대값 없는 y는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예요. 자, 그럼 여기에 절대값을 우변 전체 딱 씌웠다 이거야. 그거 그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달았어? 좀 전에 윗부분은 이렇게 그대로 딱 그리네, 얘랑 똑같이. 그리고 아래 부분이 이 모양을 뒤집어서 이렇게 올려 그리는 겁니다. 이해 가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이제 아까 절편이 1과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치? x 절편 찾는 방법이야, 뭐 여기 y 연결하고 푸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게 원래 2차 함수 꼭지점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거 거꾸로 올렸으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 1일 겁니다. 이해 가요? 요렇게 지금 내가 일부러 색깔 2개로 썼습니다. 노랑과 주황으로 나와 있는 요 두 개를 합쳐놓은 모양의 그래프가 바로 저 절대값의 그래프입니다. 이해 가요? 저 절대값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노랑과 주황을 따라하는 W자 모양 비슷하게. 이해 가죠? 이건 여러분 일단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러면 노란색만 따로 식으로 쓰면 뭘까? 노란색은 아까 그렸던 흰색이랑 그래프가 똑같기 때문에 노란색 식이 y는 x제곱 빼기 1이 됩니다. 그럼 주황색을 식으로 쓰는 게 뭘까? 이 주황색은요 원래 꼭점이 0,-1이었던 거를 이제 0,1로 바꿨어요. 그쵸? 그 볼록 방향으로 뒤집혔고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식이 이렇게 바뀌는데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알아야 풀 수 있는데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일단 스킵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두 그래프의 이제 합성 모양입니다. 저 절대값 그래프는. 이해 가요? 주황색 부분은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 모양이고 노란색 부분은 이제 원래 있던 y는 x제곱 빼기 1의 그래프 모양입니다. 이거 이해 갈까요? 절대값이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반대로 나온다. 뭐 그 원리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절대값이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은 반대로 나오고 이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지금부터? 이건 그랬잖아 지금. 그치? 너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야? 이 직선. 이 직선은 참고로 좀 길이가 1입니다. 1. 길이 1이니까 또 이제 이런 직선인 거예요. 이해 가요? 길이 1짜리 직선. 얘를 지금처럼 그리면 교점이 몇 개 나와요? 빵개. 그치? 자, 다시 나는 지금 얘랑 교점 지금 2개인 거 찾는 거예요. 그쵸?
이 절대값 그래프는 이 노랑, 주황, 노랑 이 그래프니까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두고서 자 기울기 1짜리 직선은 이렇게 그리면 규칙 몇 개 나와요? 보여? 빵개 보여? 이 직선을 조금 올려볼까요? 이렇게 조금 올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러면 교점 몇 개 나오죠? 한 개, 그쵸? 조금만 더 올리면 이때부터는 교점이 두 개인 거 이해가요? 교점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이해가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기울기 1이면 참고로 요 끝점과 요 끝점을 지나는 것도 기울기 1입니다. 지금 참고로, 그쵸? 요렇게 두 개를 지나게 되면 이건 교점 몇 개 나오죠? 몇 개니 교점? 아무도 없어? 안 보여? 교점 몇 개 나와? 에이씨, 야, 나 혼자 중습하냐 지금? 몇 개 나와? 이게 두 개야, 씨! 내가 이만큼만 그랬다고 그래프가 끝나는 거야? 이거 그래프 올라가는 거야, 계속 끝까지. 이차 함수랑! 몇 개 나와요? 떨시고 몇 개 나와요? 이러면 난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이 10번에 없어서 수업한 내용 다 날라갔구나. 애들이 모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이야. 이해가요? 몇 개 나오냐? 몇 개 나오니? 야! 다시 물어볼게. 이거 지금 몇 개야? 내가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기울기 1짜리 이렇게 그렸을 때 몇 개 나와? 뭐지? 몇 개 나와요 이거? 한국어 못해요? 아랍어로 해줄까요? 뭐야 이것들이? 아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제발. 야 이건 없는 거야. 이건 없는 거야. 이 그래프 지운 거야. 이제 없어. 이 그래프는 머릿속에 지워. 난 이 색깔 있는 것만 좀 보여주는 거잖아 지금. 그치? 기울기 1짜리 다시 할 거고. 기울기 1짜리가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1번 얘, 2번 얘. 누가 맞아요? 기울기 1짜리가. 2번이지. 기울기 몰라요? 야 이거 1차 함수 기울기 못 구해 니들? 기울기 얼마야? 1이잖아. 배우지 않나? 배운 거 좀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기울기 1짜리야. 교점 찾는 거라면 지금 그려야 될 거야 너희들이. 야 아무거나 막 그리고 교점 두 개 이렇게 할 거야? 아니잖아. 기울기 1짜리만 그리는 거야 너희들 지금. 기울기 1짜리 직선을 왔다 갔다 위아래로 슥슥슥 움직이면서 찾는 거라고. 교점이 두 개 언제 두 개지? 이거 찾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직선 기울기 1짜리 이렇게 그렸어. 그럼 교점 몇 개야? 한 개야? 니들 2차 함수를 끝나려고 배웠을 때 2차 함수를 이거 2차 함수 아니었어 노란색? 어? 상상력이 후달려? 이거 아니야? 2차 함수 원래 이렇게 올라가냐 뒤에 양쪽으로? 이거 왜 이래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맞아 틀려? 그럼 내가 이만큼만 그렸어도 너희가 상상해야지 이쪽 올라가서 만나겠구나 라고. 이렇게 몇 개야 이거는? 몇 개야? 두 개죠?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거 못하면요 수학 말아먹어요 이제. 상상력이 후달려요? 여러분 몰라 내가 요 학생들은 내가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내가 너한테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거야. 그래프는요 수백 번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 2차 함수 들어가서 그래프 몇 번이나 그려봤나 모르겠는데요. 나는 애들한테 그게 꼭 합니다. 2차 함수 처음 배울 때 최소한 2차 함수 100번은 그려보라고. 100번 그리는 게 어려워요? 아, 왜요? 나도 하루에 20개씩 그리는데? 나 오늘 영상 찍은 거 유튜브 돌려봐. 내가 2차 함수 몇 개 그렸나? 내가 오늘 그리는 것만 한 20개 될걸요? 내가 여기다 그린 것만 지금 하나, 둘, 셋, 4개인데요? 여기에 그린 것만 4개인데요, 지금? 여러분은 안 그리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거 내가 필기하라고 시키니까 그나마 몇 개 그리는 거지. 평상시에 안 그려요, 절대 2차 함수를.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실력이 안 늘죠, 당연히. 그려본 친구들이 이게 쭉 늘어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을 거고. 이게 설마 늘어가면서 이게 쉬겠니? 이렇게? 2차 함수에 이렇게 늘어가다 이렇게 쉬겠냐고 그래프. 아니잖아. 이 상태 그렇게까지 올라가나요? 그래프가 이렇게 양쪽으로? 그게 상상이 돼야지. 내가 이만큼만 그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상상해야지 쭉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도 교점이 한 개요가 아니라 교점 두 개예요. 이해가요? 더 올려도 두 개 이거 이해하냐고요? 교점 두 개. 두 개 하다가 요렇게 하면 교점 몇 개야 이거? 교점 몇 개야?
아 힘들어 죽겠네. 몇 개냐고요? 세 개 아니에요? 세 개? 이 문제 하지 말까요?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 문제를 넘어가면 너희들 수학 등급 하나 깎여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 억지로라도 이해하고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갈 생각을 해야지. 아 힘들어. 포기. 하나 나올 때마다 등급이 하나씩 깎여 나가면 됩니다. 이거 교점 두 개인 거 이해해요. 나는 왜 이런 직선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키우기 일자리라며! 좀 두 개인 거 이해가요? 이거는요. 이게 뭔 상황인데? 주황색이랑 지금 접하는 상황입니다. 기울기 일자리로서. 이러면 교점이 몇 개냐고요, 교점. 세 개 아니에요? 여기 왼쪽 노란색, 여기 주황 교점, 저기 노란색. 이러면 교점 몇 개예요? 좀 더 내려가면. 네 개. 여기 지나가면요. 참고로 여기 지나가면요. 직선이 여기도 지나가야 돼요. 왜? 기울기 일자리니까. 이렇게 하면 교점이 몇 개예요? 세 개. 조금 더 내려가면요. 두 개. 두 개. 한 개. 교점 없어. 이해 가냐고. 따라서 교점이 두 개 나오는 상황은 이렇게 그려서 얘랑 접하기 전까지. 이렇게 해서 주황과 접하기 전까지가 교점 두 개예요. 인 거고요. 이해가? 접하면 교점이 세 개가 나온다고요. 교점. 그럼 실근도 세 개 나온다는 뜻이라서 방정식에 실근이 세 개 나온다는 뜻이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교점이 이제 네 개가 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더 들어가서요. 아까 이제 여기 요거 두 군데 지나가는 기울기 일자리예요. 이렇게 생겨도 교점이 세 개가 나오지만 더 들어가면요. 그때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요렇게 둘을 지나는 상황은 마찬가지 세 개. 직선이 이상하다. 다시 해야 될까? 이걸 해야 돼. 너희들이 수학 1등급 따기가 쉬운 줄 알아? 못 따. 안타까운 얘기지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요. 1등급이. 기울기 일자리가요. 여기와 여기를 지나가요. 참고로. 이렇게 지나는 기울기 일자리는요. 교점이 몇 개? 세 개입니다. 보다시피. 세 개. 이거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네요. 조금 더 올라가면요. 교점이 네 개가 됩니다. 이해가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할 때는 교점에서 세 개가 됩니다. 여기 접할 때. 세 개. 접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세 개. 얘보다 더 올라가면 얘는 교점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이해가요? 내가 여기 안 그렸다고 없어. 이러지 말고요. 제발.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건 뭐야? 일단 첫 번째는. 이거 접하는 상황보다는 y 절편이 더 커져야 돼. 그래야 교점이 두 개니까. 또는 어떤 상황? 여기 두 군데를 지나가는 기울기 일자리보다는 좀 더 낮게. 그래야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생기니까. 하지만 요점을 지날 때는 또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 지나기 바로 위에까지. 교점 두 개 나오는 상황. 이런 식으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곳이 빨간 쪽에서 한 번 나올 거고 파란 쪽에서 한 번 나올 겁니다. 교점 두 개 나오는 상황. 이해가요?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이제 너희들도 그나마 조금 이제 한 단계 업 아니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실제 시험은 이거보다 어렵게 나옵니다. 실제 시험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와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시중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이 정석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한글을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아주 흔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거? 그 연습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그것도 10단원밖에 안 됐어요 지금 참고로. 앞으로 나갈 게 또 산더미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 저 절대값 그래프를 못 그린다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대신 그리는 것 뿐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저거 그냥 교점 두 개 찾는 거네? 교점 두 개 어떻게 찾을래? 네! 왔다 갔다 해야죠. 하나는 고정되어 있는 함수고
하나는 보다시피 변동이 있는 함수예요. k가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대신에 기울기 1인 걸 알았으니까 기울기 1짜리 직선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제 교점은 2개고 언제 교점은 3개고 언제는 4개고 언제는 교점이 1개고 언제 교점이 없겠네를 여러분이 알아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가면서 기울기 1짜리를 계속 이해가요?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1짜리 1차 함수는 k가 얼마일까요? 이게 좌표가 얼마야? 1,0이죠? 여기 1,0 대입하면 k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나오죠? 요게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직선 모양입니다. 이때는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네, 저 방정식은 식은 한 개만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줘야 무슨 얘기야? 절편값이 이때보다는 조금 더 커져야 그때는 교점이 2개일 겁니다. 언제까지 이 2개인 교점 2개가 유지가 되죠? 직선을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요렇게 지날 때 이해가요? 요점을 통과할 때 아까 했듯이 요 2개가 공교롭게 기울이 딱 1이거든? 요거 2개 통과하면 여기 통과하고 결국은 3개가 나와요. 교점이 요거 전까지는 교점이 2개고요. 2개 요때 딱 3개가 돼요. 그럼 요때 혹은 요때 이게 좌표 얼마야? 여기 0,1이죠? 이게 0,1을 지날 때 k가 얼마입니까? 1이죠? 즉 이게 k가 1이면요 얘가 돼요. 근데 얘는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k-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요 사이에 정해야 교점이 2개인 거죠. 따라서 k에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사이입니다. 그러면 일단 파란색 부분에서 교점 2개가 나와요. 이해가요? 반대로 이제 빨간 부분. 빨간 부분 아까 했듯이 요 위로 블록한 함수에 접하면 교점이 3개입니다. 1, 2, 3 이렇게 말이죠. 그럼 접할 때의 k 값은 어떻게 구할까? 이거 분명히 기울기가 1짜리니까 x 플러스 k였고요. 그쵸? 이 2차 함수, 내가 아까 2차 함수 적어준 겁니다. 주황색 부분의 2차 함수는 얘예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얘랑 접할 때라고 했잖아. 그치? 접하는 거 어떻게 구한다 했죠? 연립해서 판별식은 0 쓰는 겁니다. 이해가요? 교점 1개니까. 연립 어떻게 합니까? x 플러스 k랑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라 이항하면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 빼기 1은요 판별식은요 d는요 1 빼기 4 곱하기에 k 빼기 1 0 나오면 됩니다. 네, 1 빼기 4k에 더하기 4가 0 나온다는 얘기니까 k 값이 얼마? 4분의 5예요. 네, k가 4분의 5면요 여기 접해요. 이러면 교점 3개입니다. 접하는 건 해당사항 없네요. 교점 2개 나오는 거 찾는 거니까. 얘보다 작아지면 교점이 오히려 늘어나죠. 4개가 됩니다. 얘보다 올라가야지 교점이 2개가 됩니다. 따라서 빨간색 쪽에서 K범위보다 절편값이 얘보다 클 거. Y. K가 절편이잖아. 그치? 절편값이 4분의 5가 클 거입니다. 그러면은 교점은 빨간색 쪽에서 2개가 나와요. 따라서 정답은 뭐야? 얘 또는 얘입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걸 방정식으로 못 풀어요. 참고로 풀려면 엄청 빡셉니다. x범위 찾고 또 절편 풀고 또 찾고 검사하고 엄청 빡세요. 그래프가 훨씬 빠르죠. 내가 지금 풀이를 잘 보면 알겠지만 식으로 쓴 거는 몇 줄 안 돼요. 지금 네? 식으로 쓴 거는 요거 2차 아까 접할 때를 구하는 거 한 5줄 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그래프 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K값 찾고 대입하고 이밖에 없어요. 지금 보다시피 풀이는 몇 줄 안 돼요. 잘 들어봐 얘들아. 그래프 그림 자체가 풀이야. 이거는 그래프랑 그림 자체가 풀인데 중학교 때부터 애들이 이상하게 너희들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이 중학생들 다 그래요. 1학기 수업하면 열심히 필기합니다. 애들이 그나마 막 방정식, 함수 필기하는데요. 2학기 기하 들어가면요 필기를 안 해요. 애들이 기하, 도형 나오면 뭐 3학년 같은 경우는 삼각비, 원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삼각형, 외심, 내심, 닮음 도형 도형은 안 그려요. 1학년 때 뭐 원기둥, 뭐 부피 구하기, 건널비 구하기, 원뿔대, 전개도 구하기 안 그려요. 그림 자체를
함수, 내가 함수 들어가면 꼭 그 얘기 합니다. 1차 함수 들어가면, 야, 니들 이거 100번은 그려봐야 돼. 2차 함수 마찬가지다. 100번은 그려봐야 돼. 100번은 커녕 1시간, 2시간 동안 2차 함수 한두 개도 안 그립니다. 그러니 나중에 이런 거 만나면 이제 못 그리죠. 그릴 엄두가 안 나고. 이런 디테일에 대한 얘기도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근데 이걸 이제 시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그 교재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 너희들이 그동안 안 써봤을 테니까 쓰라고. 제 노트 구경했을 때 한번 옛날에, 그치? 응? 쟤도 잘 쓰는 편이 아니에요. 내가 니들한테 필기라는 얘기를 100번 묻겠을 거야, 그치? 매 시간마다 필기 좀 있으라고. 그래서 강제로 시키가 그나마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안 했을 거야, 영원히 평생. 하, 15번. 16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잠깐만. 나머지가 다 근해 분리네? 근해 분리 수화에 16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5번. x제곱 더하기 x 빼기 p는요. 한근이요. 자,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가 1이다. 이게 뭔 소리야? 어? 뭐라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이다. 이게 뭔 소리일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소수가 누가 있습니까? 이 정도는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되는 수가 뭐가 있을까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니? 0.7. 오케이, 0.7도 있고요. 또 여기 들어가 좀. 또 뭐 있어? 0.5. 0.5가 일종의 한계죠. 0.5가 마지노선입니다. 반대로 커지는 값은 어떨 것 같아요? 얼마까지 가능해요? 1.4도 반올림하면 1 아닌가요? 1.5는 안 될 거고, 그치? 1.5 반올림 이건 2잖아.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거냐고요? 이렇게 쓸 겁니다.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이라고 말이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0.5 이상 1.5 미만이에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근이 저래요라는 얘기는 그 한근을 내가 만약에 알파라고 본다면 알파 범위가 이럴 거란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문제의 제일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소수점 아래 축제의 방정한 수가 1입니다라는 얘기는 한근의 범위가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 정확히 말하면 2분의 1 이상, 2분의 3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은 뭐에 관련된 얘기죠? 방정식이죠. 방정식의 근이 어쩌고저쩌고죠. 그쵸? 이거를 역으로 함수로 바꿔서 하는 거. 다시 말할게요. 방정식의 근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방정식의 근이 숫자 얼마보다는 크고 숫자 얼마보다는 작다. 이런 걸 나오는 것을 싸잡아서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우리가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은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유튜브 창에 근의 분리를 검색해 보시면 동영상이 아마 수백 개는 있을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더 찾아서 보도록 하세요. 근의 분리.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근의 분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방정식 문제였지만 우리 이거를 함수로 바꿔서 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y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p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의 교점이 그 알파라는 뜻 아닌가요? 라고 말이죠. 이해가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y는 0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x축입니다. 이건 x축이에요. 따라서
이차함수랑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이죠. x절편 중에 하나가 저렇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이차함수는 특징이 뭐냐면요, 2차항 계수와 1차항 계수 때문에 축의 방정식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차함수는 딴 건 기억 못해도 좋습니다. 딴 건 암기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2차함수는요, 최소한 축의 방정식만큼은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2차함수 뭐 표준형 고치기, 뭐 꼭지점 찾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최소한 축의 방정식 하나만큼은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축의 방정식이 뭐죠? x는 마이너스 뭐였어? 뭔지 아니 너? 예, 너 뭔지 아니? 축의 방정식? 구분의 합은 뭐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 뭐야? 마이너스? A. 뭐? A가 끝이야? A. A분의 B죠. 그거랑 비슷해요. 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건 외우라고 내가 신신당부하는 거거든요. 축방은 외워라. 축방을 외우는 게 아니라 축방을 좀 외우라고. 저 축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 참고로. A, B가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축이 어디 있습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 가요? 그러니까 저 2차 함수 그려라 하면요, 최소한 아래 볼록인 2차 함수에 여기 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내 말은. 이걸 알아야 꼭지점도 아는 거나 마찬가지야, 사실은 이거. 그거 최소값이 어딘지도 아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니네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 그건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쵸? 꼭지점 얼마나 중요한지. 그쵸? 그러니까 중요한 곳이잖아요. 축도 이쪽에 꼭지점이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축은 암기해야 돼, 니들. 내가 2차 함수 때 축 암기하고 너가 이게 안 했어? 했는데? 이러니까 난 억울한 거라고. 내가 목 놓아서, 그러니까 뭐 내가 문제도 물론 뭐 수직 문제 풀긴 하지만 눈을 얘기하죠. 10단원의 핵심은 그거 몇 개 없어요. 함수를 방정식으로, 방정식을 함수로. 2차 함수 같은 건 축만 외우면 된다. 몇 개 없다고요, 사실은. 꼭 뽑아보면은. 근데 이 풀이가 길어지니까 그냥 풀이 정리랑 바빠가지고 숲을 안 보고 나무를 보느라 바쁘다니까, 너희들이. 나는 하늘을 손가락을 들어서 달을 저 CCTV를 가르치는데 애들은 CCTV를 안 보고 손끝만 보는 거죠. 큰 그림을 못 봐요, 애들이. 2차 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축입니다. 왜? 축 때문에 꼭지점도 나와요, 어딘지. 그렇지 않아요? 축이 음수인 거 이해가냐고요.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x 절편이 x가 이렇게 나갈 텐데, 응?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 있는 알파는 여기겠냐, 여기겠냐? 상식적으로 여기겠지. 여기는 음수잖아, 보다시피. 이건 더 음수게, 왼쪽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고 2분의 1은 여기에 있고 2분의 3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눈금이. 이거 이해 가요? 이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근이 어때요? 라는 상황이 사실 그래프로 본다면 이런 그래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절편값이 2분의 1 이상이고 2분의 3 미만이니까 요거 또 방정식 근일 테니까 이거 더하면 1 나오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이해하냐고. 이 방정식 얘기를, 이게 방정식이잖아, 그치? 이렇게 함수 얘기를 바꾼다 이겁니다. 이 다음의 목표가 이거 아니겠냐고요. 이렇게 양방향 바꾸는 게 목표 아니겠냐고요. 방정식 상황을 함수로 바꿔봐라. 함수 상황을 방정식 바꿔봐라. 이 얘기 아니냐고요. 이해가? 특히나 이거 2차 함수 그릴 때 축의 위치 되게 중요합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아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이거 분명히 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왼쪽 음수 쪽인데 근데 내가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건 양수 쪽인데 그 절편 중에 오른쪽에 있는 절편인 거거든요. 이게 뜻이. 이게 강한가? 아, 힘들어 죽겠네. 이해 가요? 자, 끝났어요. 뭐가 끝났는데? 잘 봐봐. 이 함수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y 좌표는 음수겠네?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렇지?
이 함수에 2분의 3을 대입하면 y표가 양수 나오겠네? 이해가? 뭐라 하는지 알겠어? 2분의 1 대입하면 y표가 이거 x축보다 아래 있잖아. 음수 아니냐고요? 2분의 3 대입하면 이차함수 위에 나오니까 양수 아니냐고요? 이해가? 이 이차함수에 x에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y 값이 뭐가 나오냐? 저거 제곱이니까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p네. 이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고, 이거 좀 더 다시 얘기할게요. 2분의 3을 대입하면은 y대표는 제곱하니까 4분의 9 더하기 2분의 3 빼기 p. 이건 양수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건 이해 가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건지? 이거 이해 가요? 자, 그리고 지금 2차 함수가 여기 등호가 있거든요. 2분의 1을 딱 지나가도 됩니다. 2차 함수가 여기를 정확히 통과해도 돼요. 무슨 얘기죠? 2분의 1 대입할 때 음수가 나와도 되고요. 통과해도 된다. 0 나와도 됩니다. 2분의 1 대입할 때 이게 0 나와도 돼요. 등호도 됩니다. 이게. 여기서 P값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뭐가 나와요? P값이 4분의 3보다 크다. 이해가요? 4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해가요? 아래쪽에서 그냥 P값이 뭐가 되죠? 이게 4분의 6이니까 4분의 15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야. P의 범위가 다음 것 같으면요, 예, 저 2차 방정식은 한 근이 소수점 아래에서 반올림하면 1 나온다 이겁니다. 자, 이걸 만족하는 뭐? 정수 P 찾기예요. 정수 P. 정수 P는 뭐뭐 있습니까? P가 0.75보다 큰 거니까 1, 2, 이거 얼마야? 3.75인가? 그럼 3까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P값은. 정수 P값은 1, 2, 3이 가능하고, 따라서 정수 P들이 하면 얼마? 6이다 이겁니다. 요걸 배우는 게 이제 이 10단원의 하이라이트예요. 근의 분리, 아까 얘기했죠. 근의 분리라고 분류는 방정식이 근이 막 이래요, 저래요, 누구보다 커요, 누구보다 작아요 나오면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함수화해서 아, 그래프상 이렇게 생겼겠구나 를 찾아내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하나만 더 한 다음에 쉬었다 할게요. 16번. x제곱 빼기 m 더하기 13의 x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m 빼기 2네요. 인수분해가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2차 방정식이요. 한 근은 0과 1 사이, 한 근은 1과 2 사이에 있대요. 하나의 실근 알파는 0과 1 사이, 또 하나의 실근 베타는 1과 2 사이. 이거 이해가요? 이해가죠? 이해가요?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다한 것 같대요. 지금은 무슨 얘기였다고 이게? 방정식 얘기입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방정식 얘기란 말이에요. 방정식. 그리고 방정식에서 실근이 뭐 누구보다 크대. 얘는 작대던데? 얘는 크대. 얘는 작대.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걸 싸잡아서 물어본다고 이거를 근의 분리.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해보던가 이 새끼들아. 어? 이런 거는 너희가 이제 알아서 해야 돼 이제. 물론 여기서도 근의 분리 몇 개 풀지만 아마 이것도 부족할 겁니다. 계속 찾아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꽤 어렵습니다. 근의 분리. 내 옛날에 블로그에 근의 분리 검색해서 들어온 애들 엄청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그걸 보거든. 나는 이제 블로그 한참 운영하면 그게 나와요. 어디에서 유입됐는가, 뭐 검색창 검색해서 유입했다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럼 검색창에 무엇을 검색해서 들어왔나도 알 수 있습니다. 블로그 주인들은 거기 나와요. 근의 분리 검색해서 들어온 애들 엄청 많았습니다. 옛날에.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른 친구도 어려워한다는 거죠. 좀 하는 게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 자, 이것은 무엇에 얘기하건 방정식 얘기거든. 이거를 함수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저 2차 함수, 저 7x제곱 블라블라 2차 함수와 는 0이다. 0. y는 0의 교점이 알파 베타면 이렇게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이해 가요? 이렇게 원래 방정식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함수 얘기로 바꿔서 푼다. 이게 10단원의 목표라니까. 방정식을 함수를 방정식으로 푼다니까요. 근데 이해 가요? 근데 y는 뭐라 했죠? 아까 좀 전에 x축. 그럼 저 이참수의 x 절편이 이렇다는 얘기는, 자, 이거 개수가 7이니까 어디를 볼로? 아래 볼로. 그치? 그리고 이렇게 x 절편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0과 1 사이, 하나가 1과 2 사이니까. 그렇죠. 0은 여기, 1은 여기, 2는 여기 있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한근은 0과 1 사이고 한근은 1과 2 사이가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요? 이제 쉬워. 푸는 건 되게 쉬워. 왠 줄 알아? 요거만 설명하고 끊을 테니까 나머지 후반부는 진짜 풀어봐. 0을 대입하면요, y를 표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보다시피 위에 있잖아. 양수야, 음수야? 양수예요. 1을 대입하면요, 와, 음수죠. 2를 대입하면요,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 또 이차함수에 x에다가 0을 대입하면요, 참고로 y가 얼마 나오죠? 0 대입하면 이거만 나오죠. 그렇죠? m제곱 빼기 m 빼기 2, 이게 양수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x에 1을 대입하면은 그때 y는 얼마 나오죠? y, 와, 1을 대입하면은 7 빼기에 m 더하기 13에다가 더하기 m제곱 빼기 m 빼기 2 나오죠? 예, 이건 음수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x에 2를 대입하면요, 길어. 2를 대입하면 2, 4, 7, 28, y는 28에다가 2를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2배의 m 더하기 13에 더하기 m제곱 빼기 m 빼기 2죠? 요거는 또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m의 범위를 찾으면 우리 답이다 이겁니다. 2차 부등식 3번 나왔으니까 3번 2차 부등식 풀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무슨 말 이해 갑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 이 단원의 포인트,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이게 방정식의 근이 커요, 작아요, 숫자 얼마보다 크다고요? 1보다 작던데요? 1보다 크던데요? 이거 나오면요, 여러분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2차 함수랑 그리는 겁니다. 하나 그려놓고 절편값이 뭐 이런 것처럼 0과 1 사이 나오도록, 1과 2 사이 나오도록 눈금 0, 1, 1을 적당히 정하면 돼요. 그럼 실제로 0을 대입한 함수값, 1을 대입한 함수값, 1을 대입한 함수값, 위에 있는 양수, 아래에 있는 음수를 이용해서 양수, 음수, 양수를 파악해서 부등식을 풀어서 어떻게 보면 종합판이지? 그렇지? 방정식인데 함수로 그려야 되고 실제는 부등식을 풀어야 되고, 그렇지? 세 개가 다 나오는 되게 종합한 문제인데 이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나머지는 여러분 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